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김 씨가 이른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이었던 조남관 변호사가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을 했습니다. 앞서 조남관 변호사 모습을 보시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호중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김호중 씨가 유명 가수인 관계로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말이죠. 이제 재판이 코앞인데 재판 첫 번째 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사임을 했어요. 이 예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1심, 2심, 3심 따로 선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 법원 단계를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수사 단계에서 만약에 성과가 좋았으면 당연히 법원 단계까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일한 변론 전략으로 가지만 특히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변론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재판 단계에서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의자가 이 경찰서나 검찰에 갈 때 같이 다니는 변호사 따로, 그리고 나중에 재판 받으러 다닐 때 같이 다니는 변호사 따로,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금 조 변호사 측에서는 우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선임을 해서 선임 범위가 수사 단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네. 새로 선임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법원 단계에서 변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래 선임 범위가 수사 기간까지여서 이제 사임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새롭게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변호사들이 이제 교체돼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남관 변호사는 워낙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당신은 검찰만 담당해. 이제 재판 받으러 갈 때는 판사 출신 변호사 알아볼 테야.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잘 알고 있고 신뢰관계를 쌓은 변호사한테 재판 단계도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또 분리해서 단계별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요 사안만으로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이제 수임 단계에 이르러서 새로운 약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변호사를 다르게 이제 선임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김호중 씨의 부친이 변호사를 이제 알아봐서 선임을 했었는데 그분 이름은 이제 이호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호선 변호사도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해임을 됐다고 해요. 저번에는 이제 조남관 변호사는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 이번에는 이제 의뢰인이 당신 그만두세요, 이렇게 해임. 자, 그런데 이 변호사 자신이 김 씨의 무료 변론을 맡은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김호중 씨의 그 부친을 학교에서 만나서 이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됐습니다. 김호중 씨 부친하고는 전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그때 본 것이 이제 처음입니다. 사실 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됐느냐라고 한 것에 관해서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아버님께서 뭐라도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김호중 씨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변호사로서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무료로 사건을 수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받은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한 병을 제가 받았죠. 네, 손 변호사님, 이제 우리가 법정 드라마를 보면 말이죠. 이제 잘 있던 변호사가 갑자기 해임을 당할 경우를 보면은 수임료, 돈 문제일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의뢰인과 그 변호사 사이 의견 충돌, 흔히 또는 그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드라마에서는 볼 수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결국은 김호중 씨랑 신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게 아니라 사안을 보니까 김호중 씨는 이제 평소에 부친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할머니 그래요? 손에서 자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네. 아버지가 이제 김호중 씨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로서 변호사라도 좀 선임을 해서 도와줄 생각으로 김호중 씨 의사를 묻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선임해주면 반가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미 본인의 전략하에 본인의 계획하에 소속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놓은 상황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무료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해임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에 여러 팀이 들어와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서로 협동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팀이 각각의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기보다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랑 가야지 잘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소속사가 판단해서 해임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께요. 네. 이제 어떤 사건에서 그 의뢰인 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변호인단에 변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뭐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어찌 보면 아까 선 변호사님께 얘기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네. 변호인단이 많더라도 뭐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뭐 서면을 쓴다든지 아니면 재판 전략을 짠다든지 네. 이런 변호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뭐 조남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사건까지는 아마 하기로 돼 있었을 거예요. 네. 본인이 검찰 예전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뭐 조 변호사님의 역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찌됐든 간에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 자체는 제외가 됐거든요, 공소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판에서는 글쎄요, 저는 특히나 음주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히 논점이 다퉈질 논점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 사건도 CCTV라든지 충돌 사건, 충돌 후에 뭐 본인이 사고 미조치했다는 거. 다만 지금 범인 도피 교사 네. 그 사건 직후에 어떤 도피 정황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얼마만큼 관여가 돼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만 조금 다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